인생의 시계가 80이라는 숫자를 가리킬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한때는 아주 먼 이야기처럼 들렸던 그 나이가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100세 인생을 이야기하니 오히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의 활기와 편안함은 어느덧 빛바랜 사진처럼 멀어지고 길어진 노후라는 새로운 계절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100세 시대라 해서 모두가 100살까지 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80대 초중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80세를 넘어서면서부터 삶의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잔잔하던 강물이 갑자기 거친 폭포를 만난 것처럼 말이죠. 80세가 되면 어제까지 괜찮았던 몸이 오늘은 예고 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팔에 힘이 빠져 가벼운 찻잔 하나 드는 것도 조심스러워지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쥐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날이 찾아옵니다. 생로병사라는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우리를 덮치는 것입니다. 그제야 뒤늦게 후회의 한숨을 쉬어보지만 한번 꺾인 80세의 몸은 아무리 애써 관리해도 젊은 시절처럼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어갑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날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살아가길 꿈꿉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온전히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80대는 70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오늘 건강해도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하루하루가 조심스러운 나이입니다. 젊을 때는 물론이고 60대, 70대의 건강을 소홀히 한다면 노년의 삶은 말 그대로 고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내 두 발로 걷고 내 손으로 밥을 먹으며 오래 살아야 진정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가오는 노년의 삶을 위해 후회 없는 황혼을 맞이하기 위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결정짓는 7가지 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남과 비교하는 삶을 멈추어야 합니다. 타인과의 비교는 불행으로 가는 가장 빠른 고속도로입니다. 특히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50대, 60대의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백해무익합니다. 유독 우리 사회는 비교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이웃이나 친척의 아파트 평수, 자녀가 다니는 대학, 그들이 타는 자동차를 보며 은연중에 나의 삶을 저울질합니다. 이런 비교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를 피하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켜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합니다. 남들은 널찍한 집으로 이사 갔다는데 나는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누구는 죽을 때까지 매달 몇백만 원씩 연금이 나온다는데 나는 왜 그런 직업을 갖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은 스스로를 무능하게 느끼게 하고 세상을 향한 불만만 키울 뿐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1호차관을 만회하기 위해 평생 관심도 없었던 무리한 투자나 사업에 갑자기 뛰어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명이 늘었다 해도 50대 이후는 인생의 가을에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다시 씨앗을 뿌리고 새싹을 키우는 봄이 아니라 그동안의 결실을 차분히 거두어들이는 수확의 계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새로운 도전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젊은 시절처럼 실패를 만회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체력 또한 예전 같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가정이든 내가 지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모험의 크기를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무엇보다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나의 모습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라도 비교의 잣대 앞에서는 초라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낭비하지 않고 소중히 아끼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된 노후를 보내려면 지금부터라도 허튼 씀씀이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합니다. 젊어서 노후를 준비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노년을 맞이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고정 수입이 사라져도 지출은 오히려 늘어납니다. 자녀 결혼 비용,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늘어나는 병원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퇴직 후 소득이 끊기면 그동안 모아둔 자산이나 예금을 생활비로 써야 합니다. 어쩌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자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은 나의 노후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쓰고 빈손으로 떠나기로 마음먹는다면 살아있는 동안은 훨씬 더 풍요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 죽을 줄 알고 재산을 다 써버린단 말인가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산을 낭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을 최대한 잘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안에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며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더 오래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는 평생 현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소일거리라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이 많지 않더라도 일하는 즐거움과 활력을 얻을 수 있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고립감을 해소해줍니다. 작은 일이라도 한다는 것은 노후에도 나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확인하는 소중한 과정입니다. 셋째, 자녀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씁쓸한 농담이 있습니다. 재산 있는 부모가 돈 달라는 자식을 외면하면 맞아 죽고 찔끔찔끔 주다가는 자식의 등살에 시달려 죽고 있는 재산 다 내어주다가는 탈탈 털려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웃기지만 슬픈 이 말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물려줘야 한다는 과도한 집착이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현실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부모 재산은 당연히 자식의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고 집에서 쫓겨났다는 뉴스를 우리는 종종 접합니다. 내가 늙었다고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는 순간 당신은 돈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은 대가로 정작 자신의 노년은 텅 비어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마저 잃게 되는 셈입니다. 곶감 빼먹듯 조금씩 재산이 줄어들면 노년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극을 피하려면 일찌감치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버리게 해야 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지켜봐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결혼부터 직장만, 그리고 결혼 후의 생활까지 모든 것을 부모가 해결해 주려는 것은 자녀의 독립을 막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품 안의 자식으로 키우다가 훗날 부모가 돈이 떨어지고 건강이 나빠졌을 때 자식이 부모 부양을 부담스러워한다면 부모에게 남는 것은 깊은 배신감뿐입니다. 자녀에게는 대학 졸업 때까지 혹은 결혼할 때까지와 같이 지원의 마지노선을 명확히 정해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가진 자산을 연금으로 바꾸어 매달 생활비가 꾸준히 나오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마지막까지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넷째, 혼자서도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친구 관계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들과 억지로 교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외로운 여정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 즐겁게 사는 것이 노년의 후회를 남기지 않는 비결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혼자서도 잘 즐기고 잘 놀 줄 알아야 합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의지하게 되고 옆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괴롭히게 됩니다. 60이 넘어 인간관계가 줄어든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짜 좋은 사람들만 곁에 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외롭다고 해서 아무나 가까이에서는 안 됩니다. 얕은 관계 속에서는 마음이 더욱 공허해지고 사람들 속에서 오히려 더 큰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의 고요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는 깊은 만족감이 찾아옵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만의 단단한 중심이 생기고 더욱 건강하고 특별한 삶을 살게 됩니다. 혼자를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은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도 쉽게 고립되지 않습니다. 단골 식당 주인, 복지관의 동료, 헬스 트레이너처럼 다양한 사람들과 깊지 않지만 따뜻한, 느슨한 관계를 이어갑니다. 이런 관계들이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5째, 체력을 기르고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 두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씨 할아버지는 100세까지 살았지만 75세에 병을 얻어 무려 25년을 병원과 집만을 오가며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반면 박씨 할아버지는 87세까지 살았지만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텃밭의 상추를 돌보고 아내와 함께 단풍 구경을 다니며 건강하게 활동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삶이 더 행복하고 이상적인 노후였을까요? 마지막 10년을 침대에 누워 보내야 한다면 장수는 축복이 아니라 형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영양가 있는 식단,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으면 살을 빼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중장년기에는 대사증후군 예방이 중요했지만 60세 이후에는 노화로 인해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살이 빠진다고 좋아하다가는 70대, 80대에 걷는 것조차 힘들어져 결국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90세가 되어서도 내 두 발로 걷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려면 60세부터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살을 빼는 것보다 근육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간단한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양손의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종아리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종아리가 굵다면 근육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손가락이 만나거나 겹쳐진다면 근육 부족을 의심하고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튼튼한 다리 근육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운동해야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부터 남은 인생을 살아갈 근육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6째,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등이 산처럼 굽고 허리가 구부정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평생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쌓인 결과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걷기 운동을 해도 자세가 나쁘면 무릎과 허리에 무리가 가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전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옆모습을 살펴보세요. 혹은 벽에 발뒤꿈치를 붙이고 똑바로 섰을 때 등과 머리 뒷부분이 자연스럽게 벽에 닿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벽에 닿지 않는다면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늘 같은 쪽 어깨에 가방을 메거나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버릇이 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의식적으로 허리를 펴고 가슴을 열어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자세가 좋아지면 외모도 훨씬 젊고 생기 있어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멋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꼿꼿하고 바른 자세입니다. 일곱째, 인생의 80%는 잊어버려도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든 성과의 80%는 전체 노력의 20%에서 비롯된다는 파레토의 법칙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20대 80 법칙은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라는 존재의 중심, 나를 나답게 만드는 핵심적인 가치는 인생 전체의 20%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소중한 20%만 잘 붙잡는다면 나머지 80%는 잊어버리거나 놓아주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값비싼 외제차, 남부럽지 않은 큰 집.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저 잊어도 괜찮은 80%에 속합니다. 반면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밥 한 끼를 먹는 시간, 내 두 발로 좋아하는 곳을 산책할 수 있는 건강, 조용한 공간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여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인생의 핵심 20%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바로 이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노년은 쇠퇴하는 시기가 아니라 비로소 온전히 자유로워지는 시간입니다. 자녀를 독립시키고 사회의 무거운 책임감에서도 벗어나 홀가분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세상의 정답에 얽매이지 않고 나만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여유를 선물합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충만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작은 실수 정도는 웃어넘길 수 있는 너그러움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용서하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용서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제는 세상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어떤 회사를 다녔는지, 얼마의 연봉을 받았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외부의 시선과 불필요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오직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우리는 매일 인생의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나 자신의 마음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의 시선에 매달려 남은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제 세상을 떠난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있음 자체가 기쁨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나누는 이야기가 바로 인생의 참된 즐거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설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지혜를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따뜻한 지혜를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분들에게 행복한 노후를 선물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후회 없는 아름다운 노후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